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통관리사 2급 유통마케팅 관련돼서 기초 입문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전표훈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유통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고득점을 통해서 합격의 길로 안내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관리사 시험이 무슨 고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요체가 되는 게 바로 유통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통물류 일반, 그 다음에 상권 분석, 그 다음에 마케팅, 유통관리, 유통정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상권 분석은 시험 문제가 좀 범위가 좁기 때문에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통 마케팅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이 네 과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통관리사에서 요체는 뭐냐?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마케팅. 마케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매출액을 극대화시키는 일련의 행위이기 때문에 저 유통이라는 행위들이 그래서 마케팅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케팅이잖아요. 다른 과목, 뭐 상권 분석이니, 유통 정보니, 유통물류 일반이니 상당히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해보면 별건 없어요. 별건 없지만 일단 어감상 우리가 체득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마케팅이라는 단어는 많이 봤어요. 우리 TV를 보면 바로 TV 틀면 광고 나오잖아요. 광고가 다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판매 촉진이란 것도 있어요. 우리 대형 마트라든가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뭐예요? 시식 코너가 있죠? 다 뭡니까? 시식 코너가 다 그렇죠. 어떤 판매 촉진하는 일련의 행위들이란 말이죠. 그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마케팅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또 어떻습니까? 매출액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행동들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었고 이미 체험한 바가 있다는 것. 체험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평균 60점 이상 과락 없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유통 마케팅을 고득점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전략적인 부분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케팅이란 무엇이냐? 마케팅은 현실적인 학문이에요. 대부분의 학문들은 이렇게 돼 있죠. 피직스 해가지고 물리학은 이렇게 S가 붙어 있잖아요. 매스메릭스 S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마케팅은 학문인데도 불구하고 마케팅이죠. 마케팅스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케팅을 집대성한 사람도 아직까지 살아있죠. 필립 코틀러란 마케팅의 구루, 거두가 아직까지 살아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책을 내고 있어요. 최근에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켓 4.0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3.0, 4.0 이렇게 나오고 있죠. 최근 버전인 것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케팅도 버전이 4.0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마케팅을 집대성을 했어요. 없는 학문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다면 마케팅이란 무엇이냐 이거죠. 대부분의 학문들은 이론적으로 학자들이 만들어냈는데 마케팅은 필립 코틀러는 학자가 아닙니다. 사장 출신의 사장. 기업을 경영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사람이 직접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갖다 학문으로 집대성을 했다라는 거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영어로 쓰면 이렇게 써요. 마케팅. 번역도 없습니다. 마케팅이에요. 이거는 저기 써 있듯이 마켓 플러스 ing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뒤에 ing가 붙었다는 건 이 단어의 품사가 뭘까요? 마켓의 품사는 우리 기본적으로 마켓 뭡니까 하면 시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명사죠, 명사. 명사에는 ing가 안 붙어요. 뭐에 ing가 붙었죠? 그렇죠. 이거는 동사란 것이죠. 그래서 마켓의 품사는 동사입니다. 왜 뜬금없이 영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얘는 시장이에요, 시장. 명사로는 시장이지만 동사로는 ing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동사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동사로는 교환하다, 거래하다 이런 뜻이에요. 시장에서의 교환과 거래를 통해서 어때요? 매출액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유통을 발생시키고 그 유통을 통해서 매출액을 극대화시키는 게 바로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마케팅. 그래서 얘는 살아있는 학문이다. 아주 실천적인 학문이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다. 마케팅의 개념 정의를 보면 개인과 조직의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교환을 창출하다.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교환이라는 단어가 교환. 여기 나왔잖아요. 교환하다, 거래하다. 이게 마켓이에요, 마켓. 교환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라든가 제품, 서비스, 가격 결정, 촉진, 유통.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게 다 나와 있어요. 제품, 서비스. 이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프로덕트라고 그래요, 프로덕트.
네, 가격 결정, 이걸 우리는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프라이스. 그 다음에 촉진 및 유통, 촉진 활동이죠. 이거 프로모션이라고 그래요. 프로모션. 마지막으로 유통 부분이죠. 유통은 우리는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네 가지 P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마케팅 믹스 4P라고 그래요. 제롬 메카시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예전에 만들어낸 거죠. 지금까지 써먹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 마케팅 믹스 4P, 이 네 가지 P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르고 닳도록 주구장창할 거예요. 왜? 마케팅이 얘네들이 전부니까. 최근에는 물론 이 공급자 측면에 이런 마케팅 믹스 4P뿐만이 아니라 고객도 아주 중요하죠. 고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뭡니까? 제품 말고도 서비스란 부분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나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의 기본적인 정의는 이래요. 여하튼 교환 활동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제품, 서비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얘네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뭡니까?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매출액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거는 공급자 측면에서. 근데 지금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어때요? 상생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랬으면 지금은 이거 플러스 뭐예요? 고객 만족을 또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요즘 기업마다 다 뭐가 있어요? CS 부서가 있단 말이죠. CS가 뭡니까?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죠. 고객을 갖다가 어떻게 만족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CS 부서, 이 서비스 부서잖아요. 고객 만족 센터 이렇게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물건을 많이 팔면 뭐합니까? 사후적으로 한 번 팔고 딱 끝나면 지금은 안 된다라는 거죠. 한 번 고객을 영원한 고객으로 원스 커스터머, 포에버 커스터머로 만드는 게 마케팅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마케팅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은 예전에는 이것만 중시했는데 지금은 이거 플러스 이거라는 거예요.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 우리 CRM이라고 그래, CRM. 영어 약자가 많이 나오죠.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맨날 쓰던 거 쓰는 거예요. 이거는 커스터머. 커스터머 계속 나오죠. 또 하나 매니지먼트. CRM이죠. CRM. CMR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CRM. R은 릴레이션이에요. 릴레이션. 관계란 뜻이죠. M은 매니지먼트입니다. 매니지먼트. 그래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고객 관계 관리라고 그래요. 고객 관계 관리. 한 번 물건을 팔아먹는 걸 딱 끝나면 안 되고 고객과의 관계를 장기적인 관계로 유지함으로 인해서 한 번 고객을 영원한 고객으로 유치하는 게 바로 마케팅의 목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프로덕트, 제품, 내지는 서비스, 그다음에 프라이스, 가격 결정, 프로모션, 촉진,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플레이스, 유통활동을 어떻게 잘 펼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가 달려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 기초 개념만 하는 시간이니까 너무 깊게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평균 60점 이상 맞아야 합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통관리사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상급은 뭐 고등학생들이 많이 보고요. 2급은 일반 학생들, 뭐 대학생들, 그 다음에 학점은행지 준비하는 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에 있는 분들 다 본단 말이에요. 2급. 2급을 딴 분들 중에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인정이 되면 1급을 볼 수가 있어요. 1급. 유통관리사 2급은 1년에 3번 있습니다. 4월, 7월, 11월. 물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험이 한 차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4월달 시험이 없었고요. 7월에 있었고 그다음에 8월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11월 이렇게 있죠. 2021년도에는 뭐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하튼 2급은 1년에 3번 있고 1급은 똘똘한 시험이요. 1년에 1번 있습니다. 1번. 7월 달에 있기 때문에 1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준비 잘 하셔가지고 합격해 놓으시면 아주 똘똘한 자격증 하나 획득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2급을 공부하시는 거죠. 2급. 자, 2급 내용. 우리 유통 마케팅은 이렇게 대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유통 마케팅 전략 기획, 유통 점포 관리, 상품 판매와 고객 관리, 마케팅 조사, 그 다음에 평가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중에서 별표를 보면 여기가 별표 땡약 2개가 딱 되어 있습니다. 별표 땡약 땡땡 되어 있죠.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케팅 조사 평가가 좀 나오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어디서 집중적으로 나오냐?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무려 몇 프로가 나오냐면 한 55%에서 한 60%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5문제니까 60%하면 얼마예요? 6, 5, 30, 6, 2, 12 하면 15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유통 마케팅 전략 기획이 마케팅 원론 플러스 그 다음에 유통에 관련된 내용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케팅 원론 내용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여기 보면 유통 마케팅 전략, STP 전략이라는 게 나오고 유통 경쟁 전략. 유통 경쟁 전략은 이건 유통물류 일반 1과목에 같이 그렇지 중촉되는 부분이에요. 중복돼서 나오는 거죠. 상품 관리, 머천다이징, 촉진 관리, 가격 관리 쭉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마케팅 믹스 4P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네 가지 P가 있는데 하나는 프로덕트, 하나는 프라이스, 하나는 프로모션, 하나는 플레이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거는 뭐예요? 제품. 이 제품에는 제화 및 서비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격. 얘는 촉진. 마지막으로 얘는 유통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상품, 여기 나왔죠? 제품. 프로덕트에 관련된 부분. 판매 촉진, 촉진에 관련된 거죠. 근데 가격, 프라이스에 관련된 거. 이 세 가지 나와 있죠. 얘는 나와 있고 얘는 없어요. 얘는 어디 나오냐면 1과목에 나오는 거예요. 1과목. 1과목에 나오지만 여기 범위는 아니지만 여기도 또 나오는 거예요.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마케팅 믹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죠. 여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1과목 유통물류 일반에도 또 출제되는 거죠. 땡큐죠. 땡큐. 그렇다면 얘네들은 뭐냐 이거야. 얘네들은 뭐냐. 전략은 뭐고 전술은 뭐고 마케팅 믹스 4P는 뭐냐 이거죠. 일단 최상위에 보면 마케팅 목표란 게 있어요. 목표란 게 설정이 됩니다. 목표가 설정이 되면 목표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전략. 마케팅 전략이라고 그래요. 전략을 세우는 거죠. 우리 마케팅의 목표는 뭐였어요? 아까 했지만 이윤 극대화 플러스 고객 만족을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게 우리 마케팅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데 이 전략을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고 유식한 말로는 STP 전략이라고 그래요. 이 STP도 다 한 문제짜리입니다. 시험으로 보면 다 각각 한 문제짜리예요. S, 세그멘테이션이야. 세그멘테이션. 시작하자마자 웬 영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시장 세분화라고 그래요. 시장 세분화. 시장을 잘게 쪼개는 거죠. T는 타겟팅이라고 해요. 타겟팅. 우리말로는 표적 시장 선정 내지는 목표 시장 선정 이렇게. 목표 시장 선정. 마지막으로는 P는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포지셔닝. 위상정립이라고 그래요. 위상정립. 이게 뭐냐면 전체 시장이 있다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가지고 이 시장을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일정 기준에 따라서 시장을 쪼개는 거예요. 이 쪼개진 시장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얘네들은 동질적인 애들이에요. 동질적인 기호라든가 동질적인 뭐 성향이라든가 구매력이라든가 이런 가진 사람들이죠. 얘랑은 다른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구분하는 게 바로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분된 시장 중에 나는 하나, 요걸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죠. 요 선택하는 과정이 뭐냐면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타겟팅. 그렇다면 포지셔닝은 뭐냐?
이 시장에 들어갔더니 나만 있으면 좋은데 나 말고 또 누가 있는 거예요? 경쟁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쟁자. 그래서 나와 경쟁자를 비교했을 때 나만의 강점을 가지고 소비자 마음의 포지션이 뭐예요? 포지션. 위치잖아요. 위치. 어느 위치? 이거 소비자죠. 소비자. 소비자의 마음에 위치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다 중요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케팅 전략이라고 한다. 마케팅 전략.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 기획 아주 중요해요. 뭐 6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뭐 거의 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달달달달 해주셔야 된다. 제가 많은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담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이 짜지면 여기에 따라서 뭐가 있어요? 전략은 이게 장기적인 거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추상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이진 않단 말이죠. 이걸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만든 게 바로 마케팅 전술이라는 거죠. 전술. 이 마케팅 전술이 뭐냐? 여기 나왔던 요거예요. 요거. 포피. 마케팅 믹스 4P라고 합니다. 4P. 다른 말로는 마케팅 믹스라고 그래요. 믹스. 섞는 거잖아요. 섞는 거. 네 가지를 잘 섞으면 매출액이 극대화가 되더라 이거죠. 극대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 네 가지를 잘 섞으면 매출액이 극대화 된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다. 그 다음 단계 뭐예요? 마케팅 운영하는 거죠.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하면 어떤 결과물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다시 그걸 갖다가 피드백 하는 거예요. 피드백.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운영 통제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 마케팅의 전체예요. 마케팅 전체. 근데 이 마케팅의 전체는 이거는 누구 측면이냐면 측면을 본다면 공급자 측면이죠. 공급자 측면에서만 바라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옛날 얘기란 거죠.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겠지만 요즘에 컴플레인 엄청 많죠. 뭡니까 이게? 수요자 측면도 아주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뭐 수요자 내지는 뭐예요? 고객 측면이죠. 고객 측면도 아주 중요해졌다라는 거. 5대5예요. 5대5. 예전에는 마케팅 믹스 4P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공급자 측면, 수요자 측면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4P 말고 포시란 것도 바로 생겼어요. 여기서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통 점포 관리. 이건 점포잖아요. 유통 점포. 소매 점포, 도매 점포. 특히 소매 점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형 마트, 아울렛, 전문점, 할인점 뭐 이런 것들이죠. 점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그 유통물류 일반이랑도 관련성이 있는데 거기 보면 유통 경영 파트가 있잖아요. 그거랑도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점포의 구성, 점포의 레이아웃, 이거 잘 나와요. 레이아웃. 배치죠, 배치. 상품 진열, 그건 디스플레이라고 그래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비주얼 프레젠테이션, 이건 뭡니까? 머천다이징의 종류인데 VP, PP, IP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실제 강의 속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포도 잘 관리해야 되고요. 점포 운용에 관련된 부분이죠. 또 하나는 상품 판매와 고객 관리라는 게 있는데 상품 판매는 아주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매우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는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점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종업원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상품을 어떻게 판매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아이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텐션, 인터레스트, 디자이어, 액션 하게 되는 거죠. 어텐션, 주의를 끄는 거죠. 주목. 어텐션, 주목시키는 거야. 누구? 고객들을 물건을 살 수 있도록. I는 인터레스트, 흥미를 유발시켜줘야 돼. 흥미. 디자이어, 이거 뭡니까? 욕구가 발생해야죠. 어떤 욕구? 구매 욕구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광고 막 때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시코너, 그쵸? 판매 촉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구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시시코너 가서 만두 하나 딱 집어먹었더니 맛있어. 그냥 사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쵸? 상표 전환이 바로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A는 액션 하는 거죠. 액션. 뭐 구매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상품 판매에서 나오는 아주 실무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뭐 공부해서 맞힐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딱 생각해 보면 돼요. 입장을 바꿔놔서.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 또 하나는 고객 관리 관련해서 CRM 좀 전에 했었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고객과의 관계를 아주 장기적인 관계로 구축하는 게 바로 CRM입니다. 그래서 고객마다 1:1 마케팅을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고객들한테 동일한 서비스를 했다면 지금 어때요?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고객이 어느 시기에 어떤 제품을 많이 사는지 다 분석이 돼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고객마다 요구하는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우리 유식한 말로는 CRM 한다고 하고, CRM. 다른 말로는 1:1 마케팅이라고, 1:1 마케팅. 원투원 마케팅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맞춤형 마케팅.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 전제 조건은 반드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옛날엔 데이터베이스, 지금으로 치면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빅데이터 분석이 다 되잖아요. 1:1 마케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상품 판매와 고객 관리에서는 볼 것이고요. 근데 마케팅 조사 평가 부분이 또 일정 부분 나와요. 한 15%, 20%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조사에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조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탐색 조사, 기술 조사, 뭐 인가 조사 이런 것들도 있고요. 실제로 다양한 실무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패널 조사라든가 횡단 조사, 그렇죠? 종단 조사, 뭐 민족 지향적인 조사, 그렇죠? 여러 가지 조사 방법들이 그 다 시험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해봤을 건데 설문지 같은 거 많이 해보잖아요. 설문지 보면 5점 촉도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실제로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이 여기 마케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합니다. 익숙해요. 여기 계신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설문지 한 번 안 해본 사람 없을까요? 설문지 보면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잖아요. 보면 척도가 1점, 2점, 3점, 4점, 5점. 아주 안 좋다, 아주 좋다, 안 좋다, 좋다, 보통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5점 척도란 말이에요. 이 점 척도를 어디다 쓰는 거냐면 마케팅 조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케팅 조사에는 척도란 것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목 척도니, 서열 척도니, 뭐 등간 척도니, 비율 척도니 간략한 부분들 공부를 할 것이고 시험에 실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또 분석하는 것도 있죠. 마케팅 조사한 다음에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 방법들이 있겠죠. 그 분석 방법도 시험에 또 나온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회계 분석 같은 거 있어요. 뭐 아니요, 군집 분석, 판매 분석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아노바라는 거 있죠. 아노바. 분산 분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게 제일 잘 나오잖아. 이것도 잘 나오고요. 회계 분석. 회계 분석이라 하면 리그레션 메소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뭐냐면 대표적인 인과 방법이에요. 인과 방법. 인과란 뭡니까?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게 바로 회계 분석이에요. 회계 분석.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거 우리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1차 방정식. A는 A 플러스 BX. 배웠죠? 이 1차 방정식이에요. 얘가 뭡니까? 얘가 원인이죠. 원인. 얘는 결과죠. 결과. 얘가 X가 1, 2, 3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얘는 같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결과 변수, 얘를 원인 변수. 유식한 말로 하면은 얘를 독립 변수라고 하고요. 얘는 거기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죠. 얘에 따라서 바뀌는 거. 종속 변수라고 그래요. 종속 변수. 저 예컨대 이게 뭐예요? 이거 매출액.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얼만큼 변하는지 보고 싶어요. 그때 어떤 변수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거?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뭘로 할까요? 예를 들면 뭐 광고
광고 횟수. 광고 횟수를 이렇게 증가시켰을 때 매출액이 얼만큼 변하는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회계 분석이에요, 회계 분석. 선형관계로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선형관계로. 별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지 여부, 설명형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케팅 조사와 평가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예요. 전체 시험 범위입니다. 이게 진짜 시험 범위.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격까지예요. 격까지.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트, 그다음에 마케팅 조사 파트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시험 출제 범위는 말씀을 드렸고요. 본 강의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서 우리가 본 강의 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렇죠? 기출문제 분석하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는 중요한 부분 쭉 하면서 이걸 언제 나왔었고 어떻게 출제가 된다.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거란 말이죠. 그것만 잘 전략적으로 따라가셔도 합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근데 이론 공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론 공부 플러스 또 뭘 해야 돼요? 기출문제를 여러분 직접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풀고 틀린 것은 다시 복습하는 피드백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통 마케팅 이 과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유통 마케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맛보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보기입니다. 우리 마케팅 들어가면 첫 번째 시간에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마케팅 관리 철학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측면에서는 생산자 중심, 이 옛날 얘기라고 했습니다. 생산자, 공급자 중심이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고객 중심 마케팅 개념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변모했다라는 거죠. 변천사의 변천사.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산자 중심의 마케팅은 뭐냐 이거죠.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맛보기니까. 우리 공급자 측면이 있고요. 이건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3단계. 생산 개념. 생산 개념에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제품 개념이라는 게 있죠. 세 번째 단계는 판매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판매 개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공급자 측면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여기 뭐예요, 이거? 여기 고객 측면이에요. 고객 측면. 고객 측면의 마케팅이라는 거죠. 드디어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드디어 마케팅 개념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아주 전략적인 부분이에요. 고객 만족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최근에는 요 다음 단계는 사회지향적 마케팅이죠. 사회지향적 마케팅이라는 놈이 나오더라. 이 각각이 다 중요한 거예요. 각각이 다. 그래서 생산 개념 마케팅은 아주 옛날 얘기죠. 옛날. 초과 수요 시대. 초과 수요라 함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거죠. 공급은 100개밖에 못 해주는데 살려는 사람 200명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는 물건을 시장에 내놓기만 하면 알아서 사는 거예요. 알아서. 제품의 품질이고 뭐가 없습니다. 일단 일정 정도 되는 표준화된 제품만 쫙 뿌려주면 알아서 사는 시대였죠. 알아서 사는 시대. 이때는 뭐가 중요했냐면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공급 물량만 잘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때는 표준화된 제품. 저가의 공급만 해주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대량 생산이 중요했어요. 대량 생산. 그래서 규모의 경제란 그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된 게 바로 생산 개념의 마케팅이었다. 규모의 경제란 단어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차지해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은 어때요? 표준화된 제품만 막 쓰다 보니까 이제 실증이 나는 거죠. 왜? 사람의 욕구는 아주 다원화되어 있고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벽돌폰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삼성 애니콜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뚜껑을 딱 열면 전화기가 이만해요. 전화만 되는 거죠. 전화만 돼요. 전화 품질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걸렸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모바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통신하면서 그렇죠. 전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어때 혁신적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전화도 됐으면 좋겠고 문자도 좀 보냈으면 좋겠고 인터넷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사진도 보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양성을 갖다가 포함시킨 게 바로 제품 개념의 마케팅이다. 이때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마케팅 마이오피아, 마케팅 근시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케팅 마이오피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품 개념의 마케팅에서 나오는데 하여튼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소비자의 어때요? 심리라든가 욕구를 잘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망해가는 현상. 근시안이 뭡니까?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진 거죠. 왜? 고객들은 아주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마케팅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죠. 소비자에 대한 심리가 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 소비자 행동을 분석을 잘 못했다라는 거죠. 망해가는 현상, 마케팅 근시안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다양한 제품만으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뭐가 필요해요? 판매 촉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촉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촉진. 이때부터는 드디어 촉진이라는 개념도 나오더라. 여기까지가 뭐냐? 공급자 측면의 마케팅. 옛날 얘기였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누가 중요했다? 이제 고객이 중요해진 거예요. 고객 만족이죠. 고객 만족. 그래서 목표는 고객 만족 플러스 기업 이윤 극대화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는 기업 이윤 극대화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하나 더 들어간 게 고객 만족이다. 고객 만족. 마케팅 개념이 그런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사회 지향적인 마케팅이에요. CSR이라고 하죠.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갖다 강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 강산 푸르게 우리 회사는 어디에 뭐 기부하겠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막 선언하잖아요. ISO 막 이런 것들도 막 하죠. 이게 다 뭡니까? 일련의 기업의 책임을 지겠다.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일련의 약속인 것이죠. 약속.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기업의 어떤 마케팅 관련된 발전사를 갖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유식한 말로는 마케팅 관리 철학이라고 하고 한 문제거리로 아주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부터 진행을 해요. 그래서 생산자 중심, 고객 중심의 마케팅. 그래서 소비자 지향 마케팅 내지는 사회 지향적 마케팅. 이게 최종 지금 현실을 갖다 반영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마케팅 철학 관련해 가지고 마케팅 믹스 4P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4C라는 게 있는데 4P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었죠. 다 공급자 측면입니다. 그래서 4P는 공급자 측면이죠. 아까 막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생산자 내지는 공급자 측면의 마케팅이라면 여기는 고객 중심의 마케팅이잖아. 이것도 똑같아요. 공급자 측면 또 고객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를 4P라고 하고요. 4P. 여기는 4C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이렇게 있죠. 제품, 가격, 촉진, 유통. 여기는 커스터머 밸류예요. 커스터머 밸류. 기업에서 어때요? 재화 서비스를 잘 만들어서 공급하면 된다라는 거죠. 소비자 측면에서, 고객 측면에서는 그걸 갖다 그 제품을 잘 활용하면 고객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가치라고 해서 커스터머 밸류라고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거를 높이겠다라는 거죠. 높이겠다라는 거. 기업에서는 가격이에요. 물건 판매할 때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원가에다가 적정 이윤을 더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죠. 가격이란 말이죠. 소비자 측면에서는 코스트예요. 코스트. 비용이라는 거예요. 비용. 기업 측면에서는 잘 팔기 위해서 프로모션이라는 거예요. 광고, 인적 판매, 판매 촉진 이런 것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고객 측면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광고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면 뭐예요? 그 물건을 구매하게 된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좋으면 구매를 안 한다는 것이고요. 플레이스는 유통이죠. 유통. 일로 가면 컨비니언스예요. 기업에서는 물건을 잘 판매하기 위해서 유통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백화점에서 판매하기도 하고 전문점에서 판매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렇죠.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기도 하고 소비자는 자기가 그 중에서 편리한 곳에 가서 사는 거죠. 편리해요. 편리. 그래서 지금은 고객 측면과 그 다음에 공급자 측면을 모두 다 고려해야 된다. 마케팅에서 두 개를 다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개념적인 정리, 기초 개념으로 좀 진행을 했어요. 물론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 마케팅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접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이제부터 한 발짝 한 발짝 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합격의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